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토요일 아침 오늘도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라이브 하는 시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 가족분들이 10시보다는 9시가 좀 더 참여하기 좋다라고 그래서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혹시나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내일은 처음 시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길게 할 생각이니까, 혹여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놀러 와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재밌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월에는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9시에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추석 연휴 때만 마지막 날인 10월 3일 개천절 날 저녁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오시고, 그 다음에 뭐 저희 카페는 지금 기관차 계속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입해 주셨죠. 또 추석 맞이해 가지고 또 재밌는 이벤트 꼭 나갈 예정이니까 오셔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그냥 좀 이렇게 약간 헛웃음이 나시거나 아니면 아휴 한숨 나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게임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노리시는 분들은 한숨 한번 쉬고 시작합시다. 에휴, 뭐 한숨 쉬는 거 어때요? 뭐 한숨 쉬면 힘 빠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숨 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그런 또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 보기 안 좋을지라도 나쁜 거 내보내고 새로운 거 딱 다시 리필하는, 저는 나름대로의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지금 게임주가 딱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 드리지만 게임주, 쉽게 얘기하면 개발자들 막 몸값 올라가 가지고 막 연봉 올린다 뭐 한다 그럴 때부터 건들면 안 된다. 고정비가 완전히 반영이 돼서 실적으로 반영되는 흐름까지 완전히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제가 7월 둘째 주인가에 기관차에 게임주를 했었어요. 그쵸?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에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가 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좀 더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막 폭포수처럼 많이 내려오진 않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찔끔 주다 말고 좋은 자리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한 3-4% 올라가다가 다시 저점 깨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반복돼 가지고 한 2달 정도 지금 더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숨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왜 다시 게임주냐? 제가 목요일 날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다, 금요일 날 제가 모닝 브리핑 때 이야기 드렸나? 그러니깐 목요일 날 대체적으로 동시만기가 이루어지면서 저점을 잡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 이제 실시간으로 이야기하는 저희 가족분들한테는 NC소프트나 크래프톤이 저점 잡아채고 추세 전환 만들었다. 혹여나 파이 크고 몰빵 치실 분들은 한번 쳐봐도 괜찮은 그런 구간이다. 아니, 얘가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이 이 정도의 구간을 만들었다라 그러면 몰빵이 뭐가 됐습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몰빵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죠. 왜 위험합니까? 컷을 안 잡고 하니까 위험한 거지. 컷을 잡으면 내가 얼마를 손실 볼지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데 뭐가 위험합니까? 그리고 이게 맞았을 때 기대 수익이 눈에 보이는데 위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레버리지를 쓰든 뭘 하든 왜 위험합니까? 내가 내 리스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늘 이야기하지만 이 시장에서 어떤 이슈든 이벤트든 거시적인 상황이든 종목이든 공시든 뭐든 가장 위험한 거는 불확실성이지, 확실한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내가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난 도저히 저거 못하겠다 그러면 피하면 되는 거고. 확실한데 뭐가 리스크입니까? 근데 저는 그 레버리지 못 쓰겠어요. 레버리지 쓰지 말고 몰빵 무서워서 못 치면 20-30%만 잡으면 되는 거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왈가왈부하는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반대로 리스크가 나한테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막연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대표적으로 주변 사람들 중에 주식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 아니 내가 내 리스크를 알고 있는데 왜 위험합니까? 내가 내 리스크를 모르는 게 제일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인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내가 부동산 하나도 몰라. 사람들이 부동산 불패래.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 들어가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미국 시장은 10년 동안 저기 가정평균 수익률로 봐도 1년에 6% 7%씩 오른대. 그러면 조정을 받아도 결국 올라온다는 소리네. 그러니 별로 안 위험하네. 그랬다가 테슬라 삼토막 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허겁지겁 다시 올라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리스크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리스크는 맞지만 위험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인지가 되시나요? 이거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꼭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저는 어찌되건 그렇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이죠. 또 한 번 게임주의 반등을 기대해 본다. 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워낙 이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어떤 무게감이 있어서 좀 무거운 감은 분명히 있는데, 또다시 기회는 찾아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가 되시겠죠? 자, 그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종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율하고 저 시황 구조는 저 뒤에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죠. 상장하고 나서 최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자리이고, 지난 저점을 만들고 20만원 자리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날 9월 13일날 9월 13일이니까 수요일이죠. 전날 저희 가족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 양봉만 만들면 무조건 때려잡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저 자리에 제가 늘 이야기 드리자면, 최저가에서 나오는 밑꼬리 양봉은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전날 저점을 약간 시가를 못 잡아 가지고 양봉 전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날까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 저점이 얼마냐면 15만 4천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목요일 날 종가가 15만 5,300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5만 4천원 자리를 잡은 거예요. 15만 4천원 자리를 잡고 어떻게 이제는 추세 전환을 만든 거죠. 사실 그러니 금요일날 흐름도 좀 늦은 겁니다. 매수를 들어간다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단가는 지금 가급적이면 이 아래가 좋아요. 이 아래가 맞춰지고 지금 컷은 14만 9,200원 저점 이탈 컷이고, 그러면 3% 정도 컷이면 내가 몰빵하는데 막 벌벌 떨리면서 부담됩니까? 이게 진짜라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최소한 17만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즉 뭐냐면 이 자리부터 저점까지 계산하면 4,800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봅시다. 율로 보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맞으면 최소한 17만원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16,000원 먹는 겁니다. 즉 내가 마이너스 4,800원 걸고서 플러스 16,000원 노린다. 근데 냉정하게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은 다시 19만원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실수로 해도 19만원짜리를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 얼마입니까? 36,000원이죠. 그러면 내가 4,800원 걸고서 36,000원 먹을 수 있으면 8배잖아요. 해요 안 해요?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리스크는 정해져 있고, 그쵸? 즉 위험은 정해져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기대 수익도 계산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위험하다고, 비중을 높인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물론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이 어떤 이 IP의 확장성이 좀 떨어지고 말 그대로 단일 게임으로 이렇게 왔다, 뭐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얘는 태생이 그렇게 100으로 만들어졌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100으로 만들어졌고, 그걸로도 충분히 글로벌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부동의 시가총액 1위잖아요. 마치 NC소프트가 리니지로 여태까지 우러먹은 것처럼 걔는 크래프톤은 그쵸? 100으로 계속 확장하면서 저걸로만도 해를 먹는데, 뭐 이러다가 다른 거 터지면 땡큐인 거고 아니어도 괜찮아라는 관점이 훨씬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 가시겠죠? 이런 관점에서 NC소프트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얘는 최저점인가? 네,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쵸? 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자칫하면 12만원짜리 오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위에서 4토막이면 얘 시가총액이 충분히 조정받은 거거든요. 시가총액 20조짜리가 지금 5주 돼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런 자리들에서 만들어지는 추세 전환이나 아니면 더블링들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이때 7월 둘째 주 때 이때도 마찬가지고 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근데 얘네들 이때 다 어떻게 됐냐면 다 외바닥만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그때 당시로 타임머신 타고 가볼까요? 그쵸? 외바닥까지는 아니었네요. 이때도 더블링을 만들었네요. 자, 이거 들어갈 수 있죠, 충분히. 이게 진짜 저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깨졌잖아요. 까짓 거 지금 보게 되면 아마 한 3,000원, 4,000원 정도 될 거거든요. 내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이야기했던 게 요런 자리. 저 이때 제 기억에, 이때보단 이때였나 보다. 이때 저희 그 가족분들께도 매수 들어가도 된다. 까짓 거 컷이 1%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나서 올라갔었는데 한 2% 정도 수익 보다가 다시 내려와서 깨져가지고 잘렸다. 나와야 된다. 저점 갱신할 수 있는데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어떻게 이 자리는 피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번에 요 자리는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닌 것 같다. 근데 다시 어떻게 한 번 더 이렇게 만드는 거 보고서, 이때는 좀 아쉬운 게 짤이 아니었어요. 이날이 24만 1,500원인가 그랬거든요. 한 틱차 저점을 쌍바닥 만든 이후에 추세전환 만들면서 이런 거 매수할 만하다.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저희 가족분들도 보니까 NC소프트보다는 크래프톤에 조금 더 손이 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커트율은 NC소프트가 조금 더 낫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이 저점에서 한 4%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눌러주지 않으면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런 면에서는 크래프톤이 조금 더 낫고, NC소프트도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구간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업종의 투탑이 같은 패턴을 만들고 저점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나름의 기대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120평짜리, 사실 냉정하게는 얘는 지금 이때 갭 만들어졌었던, 갭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이런 자리들까지 노려볼 수도 있거든요. 36만원 요런 자리들, 35만원, 그러면 지금부터 10만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내려온 폭만큼의 기대 수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조건이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다? 누가 매수를 해줄 것인가. 아직까지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원사이드한 매수 주체가 없죠. 다들 오락가락하고 있죠. 불과 이틀 사이에도 지금 막 뒤집고 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원사이드하게 연속성으로 들어와 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크래프톤이 조금 더 나아 보일 수 있죠. 멍청한, 죄송합니다, 제가 멍청한이라는 표현을 써서, 연기금 같은 애들 여기 와서 쏟아내고 있잖아요. 쟤네들은 저래도 된다니까요. 얘네들한테 10억 20억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전체 자산의 티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잘라내도 돼요.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왜? 크래프톤 얘네 어디서 매수를 제일 많이 했어요? 여기서 미친듯이 매수했잖아요. 몇천억씩 매수했잖아요. 그래 놓고서 여기 와서 지금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겠습니까? 마이너스 한 60% 막 이렇게 되니까 빨리 자기네 포트에서 지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던져내는 거죠, 쟤네들은. 그쵸?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매매지만 쟤네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포스코 같은 거 수익 실현 막 하면서, 그쵸? 이런 것들 지우겠죠. 다만 어찌되었거나 늘 이야기 드리지만, 저점을 잡아채는 쌍바닥, 그리고 최저가에서 나오는 밑꼬리 양봉, 최저가에서 나오는 더블링들은 늘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잘려도 괜찮아요. 몇 번이고 잘려도 됩니다. 결국 왜냐면 그럴 일도 별로 없지만 결국은 끝단을 잡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시도를 해봐서 잡았을 때 말 그대로 단 한 번의 반등에 싹 다 멘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나름대로 기대를 걸어보고 있고,
글쎄요. 만약에 저한테 이 둘 중에 꼭 골라야 된다라고 그러면 저는 크래프톤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계속 이야기 반복해서 드리지만 크래프톤은 와야 될 자리가 제가 봐둔 자리가 있어 가지고 그 목표의 어떤 명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쪼끔 더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 가시겠죠? 자, 그다음에 넷마블. 넷마블은 진짜 공매도 애들이 크레이지합니다. 미쳤다고 그러면 또 우리 방송의 질이 떨어질까 봐 크레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상 말이 됩니까? 혹시 이 종목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밀 때 얘네들의 업틱률을 착착 감아가면서 미친 듯이 감아서 때려요. 그러니 얘네 얼마 전에 기록 세웠잖아요. 네, 33만 주 아무리 찾아봐도 최근래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개인 신용이 많은 종목도 아니고 그쵸? 최근에 들어와서 지네들이 이렇게 대차를 늘리면서 아니 하루 거래 43%가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얘네 지금 최근 들어와서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 장난 아니에요. 30% 적은 날에 20%인 겁니다. 그러니 이게 정상적인 흐름들은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꼭 매수를 응집력 있게 해 가지고 하는 게 그것만 조작입니까? 이건 조작 아닙니까? 이런 것들 보면 어마무시하게 화나죠. 만약에 제가 입법자라고 그러면 별거 없습니다. 공매도는 그러니까 전 종목 허용 다 해도 돼. 근데 하루 거래량이 10%만 해. 10% 넘으면 못 해. 이렇게 제한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만 제한해 놔도 이런 일들이 사라집니다. 왜? 주가가 너무 오버슈팅 같아? 거래량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 그런 종목들은. 그러면 거기서 10% 니네들 마음대로 쳐. 근데 이런 종목들 니네가 저런 식으로 쳐버리면 하방으로 주가 조작하는 거 아니야. 안 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10% 정도로 묶어 놓으면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공매도가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 되도 않는 가격 안정화의 기능? 그거 충분히 실현됩니다. 아니 급등하고 뭐 신성 델타테크 그런 종목들 때문에 필요하대잖아요. 그러면 10%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충분히 걔네들도 몇백억 몇천억을 칠 수 있을 텐데 뭐가 문제입니까? 대신 이렇게 엉뚱하게 시가 조작처럼 저런 식으로 막 하루 거래량이 40% 하면서 업틱률을 막 찍찍 누르는 이런 종목들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10%도 많이 준 거예요. 5%만 해도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가격 안정화의 기능은 충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됐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매도에게 시달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상 신규로 접근하기는 좀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본 종목에게 기대하는 것은 역시나 본 종목도 나름의 액티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만 그러니까 저점 찍었죠. 이 어깨 자리만 잘 뒤져준다라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쌍바닥 만들고 나서 올라가는 흐름, 더군다나 일목을 관통하고 올라왔고 역관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다만 앞서서 이야기한 종목에 비해서는 매수의 타점을 지금 자리에서 잡기에는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펄어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주 중에서도 혹한기 가운데서도 몇몇 종목들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펄어비스인데 일단 이 장대 음봉이 어떤 이레귤러로 떨어졌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보시게 되면 이봉에서는 당연히 나와죠. 원래는 어디서 나와야 여기서 나와야죠. 기본 아닙니까? 전고를 깨고 내려가는데. 근데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관통봉이 나오면 일단 피하고 보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어디서 매수를 잡아야 될지는 냉정하게 아직까지 모른다. 지금 이 외바닥 나오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제가 제 기억으로 그 쇼츠에서 펄어비스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리 그때 이야기 드린 게 맞고 떨어져서 올라가는 패턴, 최근에 120평에서 만들어진 이 W 패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자리를 기다리는데 사실상 이렇게 밀릴 때마다 꼬리를 달고 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올리던 애들이 아직까지 못 빠져나갔거나 아니면 안 빠져나간 겁니다. 못 빠져나간 것은 타이에 의해서 벌어진다라는 거고 안 빠져나갔다라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어찌됐건 안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매수의 타점을 어디에 잡을지는 잘 모르겠다. 저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이렇게 쌍바닥 만들어 주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그냥 좀 넉넉한 마음으로 가야지, 때려잡는다라고 개념으로 가기에는 말 그대로 찍기에 가깝기 때문에 확률이 없으면 찍기죠. 저는 찍고 싶지는 않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뭐 그죠? 정상적인 종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어찌되었거나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얘도 이제 4토막 5토막 이렇게 내려왔는데,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냉정하게는 이 쌍바닥을 만들었는데 또 깼다고? 사실 이런 종목들은 저는 손 안 대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 수급 균형이 제대로 안 잡히거나, 아니면 주포가 힘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더러운 놈이거나. 그러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힘의 균형을 가지고 하는 기술적 분석가인데, 혹은 기술적 전략가인데, 이 힘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종목을 굳이 들어갈 필요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저는 솔직히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거나 다시 한번 기대를 가져볼 만한 흐름을 만들고 있고, 얘는 또 하나 접근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봉 때문에, 이 둘 다 양봉이었잖아요. 그러면 나름 단기 쌍 부스터봉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보는 패턴 중에 하나인 봉을 만들 수 있었는데, 둘 다 양봉에는 실패했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막 적극적으로 들이대긴 좀 어렵지 않겠는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전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얘는 단기 33,000원 4,000원 이 구간까지, 혹은 120평 구간까지는 반등할 만한 여지는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인지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넷마블의 선행이라고 했는데, 사실 넷마블의 선행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장대 양봉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고는 있어도, 얘는 뭐 일목관통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마디 반등해 가지고 지금 쌍바닥 패턴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비교하고자 그냥 써놓은 이야기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35,000원짜리 구간에서는 물려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35,000원 밑에 사야 되는데 근데 저 때는 위믹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확정된 리스크가 아니라 불확실성한 리스크들이 계속 산재해 있기 때문에 못 잡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마디를 알고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못했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자리는 그런 것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단지 수급 구조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고, 지금 얘도 좀 많이 얽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때 올라가면서 유한타에서 막 물량들이 싹쓸이 했는데, 지금 그거 털어내려고 막 무지하게 누르면서 걔네들 털어낼 때마다 툭툭툭 빠지고 있고, 뭐 아주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거나 저는 35,000원 이 마디 아래에서는 충분히 매수로 물려도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위메이드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금 1조 1,000억이거든요. 이 시가총액에 비해서 갖고 있는 이제 잠재력들, 이 흐름들이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웃기잖아요. 얼마 전에 넷마블 저거 올라갈 때는 얘네가 이제 신규 게임이 나와가지고 양대 게임 매출 1위를 찍었다. 우리나라에서 게임 매출 1위를 찍는 건 잠시뿐입니다. 왜냐면 늘 리니지엠이 1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나서 나이트크루가 계속 2위였거든요. 그런 논리를 따지면 얘는 이미 5만원 막 이런 자리 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거는 핑계일 뿐인 거고, 얘네도 이런 수급 다툼의 정리가 끝난다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반등이 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외국인이 오락가락하면서 막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지네들이 매수했다가 막 매도 쳤다가. 그러니까 쟤네들이 매수할 때는 슬금슬금밖에 못 올라가고, 툭하고 매도 치면 툭하고 떨어지는 거야. 툭하고 떨어지고, 그쵸? 툭하고 떨어지고. 왜? 지금 쟤네들이 털어야 될 대상이 있거든요. 과연 이제 언제까지 질질 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마무리되면 충분히 움직일 만한 저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글쎄요, 단통 어디 컷을 것이라 라고 하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데, 저 35,000원 아래 단가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딴 애들 고생할 때 나름대로 시세를 좀 냈었던 모습이죠. 다만 이제 뭐 헤드앤숄더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고,
예, 어깨들을 맞추고서 좀 내려오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런 자리들 깨지는 게 조금 의아는 했습니다. 얘가 진짜 좋은 상승이고 이렇게 개까지 만들었다 그러면 적어도 요 자리에서 리바운드가 나와야 되는데 리바운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윗 어깨는 맞췄지만 아래 어깨를 안 맞추고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의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 지금은 좀 어정쩡한 위치라서 접근하기도 애매합니다. 대체로 이런 흐름 만들 때 저렇게 갭자리 메우고 나면 움직인다는 관점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리도 좀 오지 않았고, 그러니 지금은 좋은 자리다 나쁜 자리다 하기가 좀 애매하다. 얘는 좀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타점 잡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오위즈입니다. 참 이런 거 보게 되면 그쵸? 주식 할 맛 안 납니까? 납니까?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런 흐름들 보면 주식할 만 납니까 안 납니까? 이게 그 라이브 방송이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물론 막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상 막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그러진 않는데 적어도 덜 외로우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물어보고 싶거든요. 이런 거 보면 주식할 만 나냐 안 나냐. 근데 어찌됐거나 이렇게 만들고 나서 내려오는 것은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죠. 워낙 그 게다가 지금 120병에 대해서 명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통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내려온다? 아우, 썩 좋은 흐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우리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 어디에 매수를 들어갈까인데 애매해요. 그렇죠? 32,000원 이 구간, 그냥 이 구간 내려오지 않으면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 구간 정도는 한번 내려왔을 때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뭐 그 외에는 좀 없지 않을까.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쵸? 32,000원 구간에서 추세 전환 만들면 접근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저기 월요일부터 저희가 오전 오후 이제 간단 시황하고 종목들 이야기 드리잖아요. 게임주 이왕 시작했으니까 그 뒤로 이제 줄줄이 해가지고 시가총액 순위나 아니면 흐름대로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요일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월요일 오전 오후, 화요일 오전 오후까지 보시게 되면 게임주 대부분 다 좀 리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고, 자, 늦었죠? 환율하고 좀 시황 잠깐 보겠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번 달 안에 이 1325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여기가 고착화되면 여기가 중간짜리 돼서 더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떨어지면 적어도 1280원짜리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환율과 주식시장이 우리나라가 꼭 뭐 정반비례하는 그러니까 반비례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면들이 없잖아요. 있죠. 외국인들이 워낙 힘을 많이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꺾여서 내려간다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 시장도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여지는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다른 거 없이 환율은 이번 달 안에 저 자리를 내려가서 안착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어차피 모닝 브리핑 때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렇죠? 왜 여기에서 이 나쁜 봉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밑에서 이 120평과 이 만기 흐름에서 그것도 시초 초반부터 매수를 해야 되는지, 사실 조금 아쉬운 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형제들이 더 잘 나가잖아요. 추격이 되는 사람들은 포스코 형제들을 잡아도 된다라고 그랬지만 저는 리딩자잖아요. 리딩은 추격으로 잘 못합니다. 다들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을 듣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추격 잡으라고 하면 오더를 못 냅니다. 자기 막 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뻥이에요, 뻥. 그런 사람들 제가 아니 뭐 지금 그냥 제가 뭐 초보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눌림 매수가 가능한 가격을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코프로 BM을 들어갔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추격하신 분들만 약간 좀 좋은 뭐 그런 흐름들인데, 그거 외에도 지금 지수 위치에 비해서 아까 게임주 봤다시피 좋은 흐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단 리바운드가 또다시 가능하지 않겠는가. 다만 중요한 거는 점점 위로의 반등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린 게 코스닥은 전고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는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 하필 이 자리에서 금융주가 움직였어요. 우리나라의 금융주는 은행주죠, 대표죠. 늘 저평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장을 박스로 가둬두려면 걔네들을 가장 이렇게 쉽게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그 보면 외국인 비중이 빵빵하잖아요. 걔네들이 그거 안 날려보내고 싶어서 안 날리는 거 아닙니다. 이 시장을 가두는 데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두고 있는데, 걔네들이 움직여 버려 가지고 코스피도 연고가 나왔을 거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졌어요. 어찌 됐거나 그런 부분 정도 있다. 그러니까 시황의 구조, 그래서 시황이라고 얘기하는 시황의 구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면들이 있다라는 거 보너스 트랙으로 좀 같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기관차에서 또 뵙도록 하겠고, 시간 되시는 분들 내일 저녁 9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맞춰 놓으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